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무기탄통신입니다. 오늘은 중국 고대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와 미국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의 용기와 끈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는 서기 161년에 태어나서 그 중국 한나라 그 하북 지역의 탁현이라는 거기 출신이고, 그 다음에 그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먼드 알버트 크록은 1902년에 태어나서 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입니다. 이 둘은 그야말로 자기 자산이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핫바지 출신에다가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런 엘리트도 아니었지만은 오로지 이 세상과 직접 부딪혀 가지고서 터득한 경험과 용기 있는 결단력,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, 이런 것들로 마침내 자신의 일가를 창업하는 데 성공하고만 불굴의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해볼 이야기에서 이 유비와 레이 크록의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역시나 그 사업가 기질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사업가 기질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이 유비와 레이 크록의 공통적인 그런 기질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의 한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남의 자원을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일을 벌여서 성공시킨 다음에 그 성과를 자기가 접수하고 낼름 집어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. 뭐 자기가 이미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뭐 현금이 많아서 무차입 경영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은 은행 이자가 무서워서, 이 채권자가 무서워서 그것을 감당할 이 수익을 올릴 자신도 없다면은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할 배포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땡전 한 푼 없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 인력이든 기술이든 남의 자원을 끌어다가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허풍선이한테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자원을 쉽게 내어줄 사람은 없겠죠.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주 그럴듯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계획서로 딱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삼국지의 유비는 자기 나이 47세 때 그 적벽대전이라는 대사건을 기획하기 전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. 뭐 큰 성공이 없어서 실패라고 표현한 것이지 여러 번 그 자기의 세력을 창업했다가 망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종잣돈 같은 그런 자원들도 좀 모았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나 경험을 쌓고 더 강력한 그런 투지와 끈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. 이 유비가 누상촌의 돗자리 장수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현상수배범이었던 관우하고 동네 백정이었던 장비에 코 묻은 돈을 털어먹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상인들의 돈을 슈킹해가지고서 자금을 모아서 거병을 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도 자기가 뭔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서 이 자기의 세력을 불린 것이 아니라 뭐 공손천이라든지 도겸, 조조, 원소, 유표 이런 에인젤들을 찾아다니면서 의탁하고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아가리를 털어가지고서 그 군대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. 하지만 계속 떨어먹고 파산하면서 도망다니다가 47세 때 드디어 동호의 손권을 찾아가게 되면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. 저 북쪽에서 라이벌이었던 하북의 원소를 평정한 조조가 형주를 접수하고서 남하에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려고 거의 뭐 파죽지세의 기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과장을 해서 100만 대군을 끌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장강 이남에 동호에 있던 그 세력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을 하게 된 것이죠.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
당시에 최고의 실력자였던 이 조조에게 저항을 해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항복을 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생활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동호의 분위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때 갑자기 유비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이 조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전쟁을 선동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손권과 주유가 설득을 당하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 서막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. 이 유비는 그야말로 탁월한 전쟁 기획가였습니다. 사실 이 적벽대전 승리의 진정한 주역은 그 조조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용기 있게 분투한 그 동호회 병사들이었지만은 사실상 그 최대의 그 실질적인 수혜자는 바로 손 안 대고 코 푼 유비였습니다. 그야말로 남의 칼을 빌려서 이 왼수였던 조조를 물리친 차도살인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차라리 항복을 하자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유비의 기획과 설득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적벽대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일이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적벽대전 승리의 과실을 그 성과였던 그 조조에게서 빼앗은 형주라고 하는 땅을 이 유비가 냉큼 집어삼켜버리면서 이 유비의 인생과 삼국지 역사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. 눈앞에서 눈 뜨고서 이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겨버린 그 주유는 화병이 나가지고서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고 요절하고 맙니다. 이후에 유비는 종친이었던 유장을 똑같이 구워 삶아서 익주를 접수하고 한중왕이 되고 황제까지 오르게 됩니다. 한편 이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은 전쟁터 같은 그런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. 이 비즈니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을 주로 했었고 당시로서는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컵 같은 것을 팔기도 했습니다.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악단에서 연주를 하면서 고생도 좀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나이 50을 넘겨서 그 영업용 밀크쉐이크 기계를 판매하러 전국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다가 1954년에 저 캘리포니아의 시골에서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가게를 보고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. 마치 그 포드의 자동차 공장처럼 철저하게 분업화가 돼서 이 조립 라인을 타고 신속하게 그 균일한 품질의 이 햄버거가 생산되는데 이거 프랜차이즈 하면 돈이 되겠다 하고서 날벼락 같은 그런 영감을 얻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 주인이었던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하게 됩니다. 마치 그 동호회 손권을 그 음흉한 유비가 설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. 처음에는 이 맥도날드 형제도 그 조조의 100만 대군을 두려워한 그 동호 사람들처럼 이 프랜차이즈 하기를 꺼려했습니다. 굳이 장사 잘 되는 식당을 괜히 프랜차이즈 해가지고서 귀찮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. 하지만 끈질긴 레이 크록의 설득에 의해서 마침내 1955년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1호점을 열게 됩니다.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 영업 베테랑 이 레이 크록의 활약으로 이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이 사망한 1984년까지 전 세계 34개국에 8,300개 점포를 가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햄버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. 중간에 이 음흉한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이 프랜차이즈 라이센스권을 빼앗아 버리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먹어버리죠. 일설에는 이 복잡한 사업에 휘말리기가 싫었던 맥도날드 형제가 깨끗하게 섭섭하지 않게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, 아니면은 이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기고 피토하고 분해서 죽은 이 주유처럼 이 프랜차이즈 라이센스권을 빼앗기고 나서 화병이 나서 고생 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 삼국지의 유비와
맥도날드의 레이 크록 이야기에서 그 결말적인 부분에서 재미삼아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, 이후에도 이 유비는 한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이릉대전이라는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 폭망해버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무능했던 아들 유선에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. 반면에 이 레이 크록은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안전빵이었던 그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면서 사세를 확장하고 햄버거 제국을 완성시켰습니다. 이 맥도날드의 CFO, 최고 재무책임자였던 해리 소네번이라고 하는, 말하자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아주 신묘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죠. 보통 이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은 본사에서 뭐 재료값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돈을 버는데, 이 맥도날드는 부동산을 사가지고서 그 대지나 건물을 그 가맹점에게 임대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권이 개발되면은 부동산 값도 뛸 것이고 임대료도 안정적이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. 그리고 이 레이 크록은 후계자로서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충성과 애정이 검증된 초창기 멤버, 1호점 알바생 출신 프레드 터너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면서 대를 이어서 이 맥도날드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. 그 결말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차치하고 이 삼국지의 유비와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나이가 50이 돼서 자기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자기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경험으로서 체득한 통찰력, 그리고 기회의 순간에서 용기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단력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핫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기획해서 남에게 설득함으로써 이 남의 자원으로, 남의 힘으로 자기가 일어섰다는 점, 그리고 이 모든 도전이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, 이것이 종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.